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분양 원가 공개. 선수들은 그런 거 안 봄. 배팅은 땅에다가 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공사에서 약속한 대로 그 분양 원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개된 자료는 오금 1단지, 2단지, 항동 2단지, 3단지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 수익률이 제일 높은 곳은 오금 2단지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면 조금 헷갈려서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분양 원가 기준 수익률 산정. 자, 지금 앞선 자료는 그 분양 가격, 매출 대비 수익률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투자를 할 때는 내 돈이 얼마 들어갔고 이익이 얼마 났고 그래서 내 투입비 대비 수익률을 보통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기준으로 제가 한번 산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쭉 그 자료를 보시면 우선 1번이 세대수이고 2번이 택지 조성 원가, 총액이죠, 총액. 3번이 건설 원가, 건물 짓는 비용. 그래서 4번이 분양 원가인데 그것은 2번 택지 조성 원가 플러스 3번 건설 원가 합친 금액입니다. 자, 이 4번이 노란 부분이 분양 원가죠. 5번은 분양 가격,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분양 수익인데 분양 가격 빼기 분양 원가 하면 분양 수익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7번부터 수익률인데 자, 분양 수익 나누기 분양 가격 매출한 그 수익률은 앞선 자료와 똑같고 그다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8번인데 자, 8번 수익률은 6번 분양 수익을 4번 분양 원가로 나눈 값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금 2단지의 경우 수익률이 56%에 육박합니다. 자, 오금 2단지. 자, 내돈 SH공사죠. 내돈 93834 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분양 수익을 52982 100만원을 수익을 봤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56% 수익률. 자, 민간이 아니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자료를 좀 더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1세대별 분양 원가 및 가격. 자, 앞에 있는 자료에 있는 그 2번 이후의 숫자들에다가 세대수, 1번 세대수로 나누면 1세대별 분양 원가 및 가격이 나옵니다. 자, 이게 훨씬 와닿으시겠죠? 그 총 합산해버리면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세대별로 이렇게 환산을 했습니다. 자, 환산을 하니까 그 오금 2단지만 보면 자, 택지 조성 원가가 1세대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그 택지 조성 원가를 뿜빠이 하니까 자, 1억 9,500만 원으로 택지 조성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건설 원가는 1억 9,900만 원, 한 2억 정도, 건물 짓는 데는 한 세대별로 2억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4번 분양 원가는 3억 9,400만 원. 자, 3억 9,400만 원에 SH공사에서 한 세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양을 6억 1,7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 수익을 세대별로 2억 2,300만 원 봤다는 이야기죠. 자, 밑에 오금 2단지만 보면 자, 공익성만 생각한다면 자, 공익성 지금 저출산, 인구 절벽 문제, 그리고 집값 고공행진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공익성만 생각한다면 3억 9,400만 원에 분양 가능하다. 또는 3억 9,400만 원보다 더 싸게도 분양 가능하겠죠. 국가에서 의지가 있다면. 자, 그러나 지금 6억 1,700만 원에 2억 2,300만 원 이익을 붙여서 분양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이까지가 팩트입니다. 자, 이까지가 팩트인데 표를 잠시만 더 보면
자, 이게 국가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1억 9,500이 들어간 거지, 사실 민간에서 저 택지 조성을 했다면 1억 9,500보다 훨씬 아마 더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건설 원가는 자, 누가 지어도 아마 비슷비슷할 겁니다. 자, 브랜드 좀 붙여서 그 브랜드 들고 있는 회사에서 이익 엄청나게 땡길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 건설 원가라고 하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자, 그래서 저 아파트 별것 아니죠. 아파트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년 전에도 지었던 게 아파트입니다. 자, 건설 원가 저건 뻔한 거고, 이제 택지 조성 원가에서 이제 그 전체적인 사업성이 결정이 되는 거겠지요. 자, 상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건설 원가는 민간, 공공 모두 비슷하다. 자, 건물 짓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 건설 원가는 비슷합니다. 누가 지어도. 품질도 비슷하고, 어떤 그 제도를 좀 잘 갖추면은 오히려 공공에서 지을 때 품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무원에 대해서 그 거의 반영구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아마 품질 훨씬 좋아질 겁니다. 어쨌거나 건설 원가는 민간, 공공 비슷합니다. 자, 2번 택지 조성 원가 공공이라서 탁월하게 저렴한 거죠. 탁월하게 저렴합니다. 자, 3번 5금 2단지 기준 시세를 생각하면 주변 시세 분양가 6억 1,700만 원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뭐 6억 1,700만 원이 그 지역의 시세다 이런 건 아니고 맞을 수도 있다. 뭐 아닐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택지 조성을 싸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 분양 가격이 싼지 이익을 많이 붙이긴 했지만 싼지 비싼지는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분석을 하면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공익성 생각하면 인구절벽 시국에 자, 3억 9,400만 원 이하로 분양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사실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 이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회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수익성이 악화돼서 진짜 미래가 없어지는 건데 모든 자산 가치가 아마 폭락할 겁니다. 인구 절벽이 오면.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조금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책으로 정말 원가 이하로 분양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을 이제 보기 전에 다음번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저 6억 1,700만 원이 저기 시세인가 시세가 아닌가 그것은 각 개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아파트에 대해서 그림 하나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용적률 100%인 아파트 말고 주공 아파트들 말고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들 자, 새로 지은 아파트는 뭐냐? 자, 공유 지분인 대지권으로 설정되어 있는 그 공유 지분 땅에다가 굉장히 작은 땅에다가 좋은 차를 주차해 놓은 것과 똑같다. 이 차는 좀 타다 보면 이제 폐차를 해야 된다. 언젠가는. 따라서 그 아파트에 실거주라면 뭐 얼마가 됐든 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면 되겠으나 자, 만약에 투자라면 오른쪽 그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투자라고 하면 나중에 남는 것은 땅밖에 없습니다. 자, 오히려 자동차는 폐차하면 고철값을 받는데 아파트는 저 철거하기 위해서 꽤 많은 돈을 써야지 철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파트 투자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가 서 있는 그 땅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나중에 실패가 없고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대지권으로 묶인 땅, 그 공유지분 땅 중에서 제일 저질인 그 대지권으로 설정된 그 땅이 있을 뿐이다. 그게 뭐 10평에서 15평 보통 그런 권리가 있지요. 자, 요걸 그 염두에 두시고 자, 2번 적정 가격. 자, 용적률 상한선까지 지은 최근 아파트들은
자, 수익형 부동산이다. 자, 땅을 좀 떼주고 나서 건물 더 짓고 이런 거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옛날 아파트들이야 그 땅을 좀 떼주고 건물 받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투자형 상품일 수 있지만 용적률 상한까지 지은 아파트는 그냥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자, 건물이 똥이 될 때까지 열심히 임대 수익해서 이제 나중에 철거비, 건축비 뽑아내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받는다면 그게 이익으로 잡히겠죠. 아무튼 이 수익형 부동산은 모든 가치를 그 부동산의 모든 가치를 반영한 값이 수익률이라는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4%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 메리트가 없다고 봅니다. 자, 4% 이렇게 수익률 나오더라도 좀 세금 떼고 나고 그리고 나중에 철거비, 재건축비 좀 쟁겨 놓고 나면 그 이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4% 정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은 수익형 부동산은 거의 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거주 하면 사도 되겠으나 자, 투자로 수익형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때는 자, 4% 수익률은 나와야 된다. 자, 3번 이제 제목에 있는 이야기죠. 선수들 기준. 자, 선수들은 그런 거 안 보고 땅에 베팅한다. 자, 선수들 기준. 자, 마찬가지로 투자일 경우입니다. 투자일 경우. 실거주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1조를 주고 사든 2조를 주고 사든 실거주라면 그것은 돈을 넘어서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할 거리가 못 되고, 자, 선수들 기준 투자일 경우 어떻게 하는가? 자, 첫 번째, 부동산 투자는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자, 최소한 10년 후는 봐야죠. 저는 100년도 봅니다. 어차피 제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면 되기 때문에 저는 땅 투자할 때 100년까지 보는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도 10년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5년 있다 팔더라도 5년 있다 그 사는 사람은 그 이후에 그 5년을 보기 때문에 5년 후를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지금 살 때는 최소한 10년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서 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2번 건물. 자, 건물은 소모품이죠. 자동차와 같습니다. 오히려 자동차와는 달리 나중에 철거비까지 들어가는 것이 건물입니다. 자, 따라서 투자라면 땅만 보고 사야 된다.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지분 땅보다 못한 대지권이죠, 대지권. 자, 그냥 공유지분이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땅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 가능하지만 대지권으로 설정된 땅은 그런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 저질인 공유지분 땅이 대지권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DC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전철역 바로 앞 주로 상업용지죠. 주로 상업용지. 용적률 뭐 1000%, 좀 봐주면 1500%까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상업용지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땅이라면 땅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건물을 어떻게든 쓰게 되어 있습니다. 뭐 계속 수시로 수리를 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DC를 조금만 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대로변 뒤편 주로 주거용지죠.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대로변 뒤편에 있는 그런 주거용지는 바로바로 그 뭐 상업적인 어떤 용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보수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재건축밖에 답이 없는데 그 재건축이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 대지권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DC를 아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이 DC의 프로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4번. 자, 그러면 분양은 받으란 건가 말란 건가? 지금 분양원가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분양은 받으란 건가 말란 건가? 자, 어떤 데는 원가로 분양할 거고 어떤 데는
이익 엄청나게 붙여서 분양할 거고. 자, 이익 붙인다고 나쁜 물건 아닙니다. 이익 안 붙인다고 좋은 물건도 아닙니다. 자, 좋은 물건은 내가 계산해보고 좋을 때 그게 좋은 물건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임대 수익률,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임대 수익률 계산해보고, 자, 순수익이 얼만데, 그러면 나중에 철거비, 그리고, 재건축 비용, 뽑아낼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자, 그리고 2번, 땅 위치와 가격. 자, 분양가를 대지권 지분 평수로 나누면 평당 땅값이 나옵니다. 자, 그 땅값이 적정한가? 공유지분이니까 당연히 DC를 해야 되겠죠. 그 땅값이 적정한가? 확인을 해보고, 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 또는 스톱 하는 거죠. 이것은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고, 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검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들 많이 제가 올려놨으니까, 너무 올려서 이제는 너무 뻔하기도 하고, 더 아파트는 잘 올리지 않는데 그 영상들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양원가 공개. 자, 선수들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어차피 공개 하나하나 내가 좋은 물건이 좋은 물건인 겁니다. 자, 공부를 하고 물건을 분석해서, 자, 괜찮은 물건이면 잡고, 더러운 물건이면 그냥 버리고, 그런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자, 공부를 좀 해서 사기당하지 말자. 부동산으로 사기당하지 말자. 자, 분양 원가 다 필요 없고 그냥 분석해보고, 자, 좋은 물건이면 사고 나쁜 물건이면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